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꼭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온 분도 계시고 지금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0분 정도 이 아침 시간에 20분 정도 지금 접속하고 계시는데 시간을 더 지체할 수가 없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기다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차피 들을 사람만 듣고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오늘의 오전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블루다이아몬드 조혜진입니다. 안녕. 와, 최고 최고. 와. 네, 지금 답해 줄 때까지 기다린 거였어요. 네.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하고 제가 보상 플랜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보상 플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딱딱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실전에 사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제주도 프로모션 승급이라는 과정을 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 보상 플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잠시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이 보상 플랜 나는 좀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닌 분도 있을 건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보상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해야 우리가 똑같은 보상 플랜을 가지고도 큰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보상 플랜이라는 분야가 알면 알수록 알고 싶은 게 훨씬 많고 보상 플랜을 이해하고 잘 안다고 해서 그게 소득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보상 플랜을 모르는 사람이 더 큰 돈을 벌기도 하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보상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네트워크에서 이제 알려면 사실은 사장님들이 현장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제일 설명하기 어려운 게 보상 플랜이잖아요. 보상 플랜만 잘 설명할 수 있으면 파트너분들이 스폰서 잘 안 찾고 후원 미팅 같은 것도 별로 요청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트워크에 있어서 보상 플랜이라고 하는 게 설명을 잘할 필요는 없다. 설명을 잘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소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인 건 분명하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상 플랜을 사장님들이 좀 오늘 이해를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조직을 구축해야 튼튼하고 안전하게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저 혼자 떠들고 있지만 준비되신 걸로 생각하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잘 보이시죠? 우리가 비대면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또 코로나가 3단계 격상을 하게 되면서 또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졌어요. 오늘은 보상 플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사장님들이 보상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BV와 CV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BV라고 하는 비즈니스 볼륨과 CV라고 하는 커미션을 지급하는 볼륨이 저희는 동등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장님들이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을 플랜을 들어보시거나 그러면 대부분은 BV와 CV가 동일하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다. BV는 뭐냐면요. 사장님들께서 승급을 할 때 쓰여지는 볼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CV는요. 내가 커미션을 지급받을 때 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돈을 지급받을 때 표시되는 게 사용되는 것이 CV라고 하는 볼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돼. 자, 그러면 BV와 CV가 차등 지급이 이렇게 있는 게 좋냐? 아니면 BV와 CV가 동일한 게 좋냐?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자 키포인트가 될 텐데 사실 BV와 CV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많은 회사들은 BV는 예를 들어서 1000 BV를 주지만 1000 BV를 모아서 승급은 하세요. 승급에 대한 점수는 1000점을 인정하지만 CV는 커미션을 지급할 때는 이걸 800 CV로 지급할게요. 이런 회사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200점이라고 하는, 그러면 벌써 2만 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1 BV가 1달러로 측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벌써 200점은 2만 원이라고 하는 커미션의 차등을 나타냅니다. 그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멤버십을 모으는 사업인데 한 사람당 2만 원의 커미션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선생님들이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되면 그거는 수천만 원, 수억이 될 수도 있는 소득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많이 주는 것처럼 하려고 BV는 굉장히 높이 올려주나 그 안에서 CV를 많게는 50% 미만까지 떨어뜨리는 회사들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많은 회사들에서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형태를 진행을 해요. 그런데 프로모션이라는 형태를 진행을 하면서 BV는 업을 합니다. BV는 1,500점을 드릴게요. 그런데 CV는 오히려 더 다운을 시키는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업계에 저희가 이 BV와 CV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차등이 없이 저희가 215만 원짜리 패키지를 구매하게 되면 저희는 정확하게 1,500 BV라고 하는 볼륨을 받게 되고요. CV도 동일하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업계에 정말 정직한 플랜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BV와 CV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회사 플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저희 회사의 가입경로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 회사는요, 무료 회원가입이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저희는 무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설명조차도 하지 않고 아예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무료 회원가입과 9,700원을 내는 가입에 대한 기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 저희가 자 회원 가입을 할 겁니다.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회원 가입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제품을 싸게 쓰고 이제 이런 것들의 조건을 갖게 되는데요. 저희는 무료 회원을 가입하는 조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료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건 10원도 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분들은 신분증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주소 이것만 있으면 저희는 무료 회원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분들이 받게 되는 혜택은 40% 정도 제품을 DC 받아서 살 수 있다. 이런 무료 회원 가입 제도가 저희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부분 IBO라고 하는 9,700원을 내는 회원 가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주로. 이 이유가 뭐냐면 이 무료 회원들은요. 제품에 대한 할인은 받지만 소득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무료로 회원가입을 해서 내가 오토십을 쓴다거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100BB에 대한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요. 이 무료로 회원가입을 하신 사람들은 오토십을 한다 해도 전혀 커미션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차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9,700원이라고 하는 것을 평생에 한 번 내고 IBO로 가입을 하게 되면 내가 100BB라고 하는 오토십을 했을 때 소득도 발생이 되지만 내 하선에 들어오는 모든 볼륨에 대한 누적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는 조건이 평생의 9,700원이기 때문에 대다수 이걸로 가입을 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런데 이것에도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무료 회원에서 또 IBO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가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자, 나는 비즈니스를 하는 나는 내가 사업을 하고 커미션을 받는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이 조건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나는 리브퓨어라고 하는 회사에서 모든 소득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되는 조건은요. 나만 오토십을 잘 쓰면 됩니다. 나만 100BB라고 하는 오토십을 잘 쓰고 계시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퀄리파이드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퀄리파이드. 자, 이게 또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네, 퀄리파이드가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A와 B 라인에 내가 직추천으로 내가 실제 추천인으로 들어간 두 명이 존재해야 한다. 이게 내가 기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때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커미션 발생이 안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어떤 경우냐? B는 9,700원을 낸 IBO로 등록을 했어. 그런데 A는 나 9,700원 내기 싫어. 나는 수당 같은 거 안 받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무료 회원에 가입을 한 거예요. A가 내 집
추천으로 회원 2명이 들어갔지만 이 사람은 IBO가 되지 않았고 이 사람은 IBO가 됐어요. 근데 이런 경우 커미션이 발생한다 안 한다? 커미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의 퀄리파이드라고 하는 것을 충족하는 조건은 IBO가 좌우에 한 명씩 존재할 때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무료 멤버로 들어가셨다면 퀄리파이드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셔서 커미션을 못 받아가는 분들이 있다 없다? 실제로 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파트너들한테 반드시 이 설명이 필요하고요. 파트너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우후죽순 막 회원가입을 시키다 보니까 누가 좌우에 멤버로 돼 있는지, 누가 좌우에 IBO인지, 이 IBO가 적어도 100BB 이상씩을 충족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조차도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거는 반드시 사장님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될 상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IBO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나 100점, 나의 B의 파트너 100점, A의 파트너 100BB가 유지 상태. 내가 승급을 하거나 혹은 커미션을 받으려고 하는 그 주차에 요 동그라미의 유지 상태가 되어야 우리 사장님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된다. 그래서 내가 하선에 막 볼륨이 많아. 근데 우리가 막 추천도 내리 추천도 때로는 주고 또 뭐 내가 추천했는데 파트너한테 주기도 하고 스폰서의 추천이 나한테 내려오기도 하다 보니까 이 퀄리파이드조차도 체크되지 않는 상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스폰서한테 나 돈 왜 안 나와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좌우에 이걸 충족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사장님들이 적어도 딱 2명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아, 나의 IBO로서 내 퀄리파이드를 충족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저는 A라인에 유성호 사장님밖에 없잖아요. 저의 A라인에. 저는 만약에 유성호 사장님이 내가 프레지덴셜이라는 직급을 승급을 할 건데 유성호 사장님이 내가 승급하는 게 싫어. 그래서 유성호 사장님이 오토십을 안 했어. 그럼 저는 커미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저는 B라인에 유성호 사장님 한 명밖에 퀄리파이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성호 사장님이 나쁜 마음 먹고 오토십을 딱 안 하잖아요. 그럼 저는 프레지덴셜 가서 제가 주급이 3천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좌우의 퀄리파이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일부러 안 하실 수도 있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만큼 사장님들에게 커미션,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기초다. 그래서 내 상태가 이것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우리 사장님들 체크하시라고 제가 이거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들어오신 몇 분이야? 네, 오늘 여기 들어오신 30분들은 좌우의 퀄리파이드가 맞지 않아서 커미션 못 받았다. 한쪽에 멤버로 가입시켜놓고 IBO로 전환하지 않았는데 커미션이 안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 하기 없기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멤버로 등록한 사람은 IBO로 전환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본사에다가 등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본사에다가 신분증 하나 제출하고요. 그리고 9,700원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 하나 보내서 이 사람이 멤버인데 IBO로 전환하겠습니다. 라고 본사에다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절차로 IBO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IBO가 되시면 저희는 100BV라고 하는 오토십 회원이 계속 유지됨으로 인해서 우리 사장님들의 커미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몸값 100BB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이번 여행이라고 하는 프로모션에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자, 우리는 100BB라고 하는 오토십만 하고 있으면 회사에서 주는 모든 보상 플랜에 대한 기본적인 건 저희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기에는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행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주는 프로모션 리즈백 클래스에 대한 우리가 추천 프로모션이라던가 또는 여행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장님들이 충족을 받으시려면 나의 몸값이 누적으로 1,500BB를 충족하고 있어야 여행 프로모션에 해당될 수 있다. 자, 내가 처음에 오토십 회원으로 들어왔어. 근데 내가 아직은 오토십 회원으로 100점씩 내가 매달 썼다라고 한다면 15개월이 지나야 1,500점이 됐겠죠. 그런데 나는 1,500점이 안 됐어. 근데 내가 여행 프로모션의 좌우에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추천을 하게 되면 제주도 프로모션에 해당이 됐거든요. 그런데 좌우에 한 명 한 명을 하면서 내가 제주도에 달성은 됐는데 나의 몸값이 1,500이 아니야. 이래서 제주도가 안 되신 분들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 나의 몸값을 체크하지 못해서 나중에 가서야 나의 누적 볼륨을 체크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적어도 내가 회사에서 주는 프로모션, 뭐 여행 이런 모든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나의 몸값이 평생 1,500BB는 유지가 되고 있어야 우리 사장님들이 모든 것들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십에서 우리 사장님들이 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 저희는 오토십을 그냥 100BB를 일반 주문으로서 내가 그냥 직접 구매하는 100BB를 구매할 수 있고요. 저희가 자동으로 사장님들이 카드를 걸어놓죠. 시스템 자체에 카드를 걸어놓고 내가 물건을 미리 세팅을 해서 요 날짜에 자동으로 오토십이 되게끔 해주세요라고 걸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비오로 가입을 하게 됐을 때 40% 정도의 제품을 할인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자동 오토십, 카드를 걸어놓는 자동 오토십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할인이 더 됩니다. 몇 프로가 할인이 더 되죠? 10% 할인이 더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 10%에 대한 할인을 주니까 자, 예를 들면 우리가 16만 원 정도를 내가 구매를 했어. 그랬더니 이게 100BB였어. 일반 구매 속에서. 그런데 16만 원짜리를 내가 10%를 할인받으면 대략 14만 5천 원이라고 그냥 생각을 할게요. 10%를 이 오토십을 자동으로 걸었더니 16만 원짜리가 14만 5천 원이 됐어. 10% 할인을 더 받은 거예요. 그러면 BV 또한 어떻게 된다? BV 또한 10%인 90BB가 된다. 금액이 할인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BV도 할인율이 적용이 된다. 똑같이. 그러면 이 사람이 나 이거 원래 일반 구매로 100BB짜리였으니까 오토십으로 이 똑같은 제품 걸어놓고 할인만 받을 거야. 그런데 90BB만 됐어. 그럼 우리 이거 오토십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다. 정확하게 100BB를 맞춰주셔야 된다. 우리는 금액 기준이 아니라 BV 기준이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유지 상태 안 되는 경우인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오토십 할인가에 정확하게 100BB가 담겼는지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동 오토십으로 금액도 할인이 되지만 BV도 같이 다운되기 때문에 일반 주문과 반드시 차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100BB를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것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꼭 체크를 장바구니에 담으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파트너들 양쪽에 퀄리파이드 또 안 맞아가지고 또 오토십 됐니 안 됐니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이 또한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IBO가 됐고 언제든지 우리는 제품을 살 수 있고 IBO가 되면 제품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면서 우리가 사업에 대한 진행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조직에 대한 구축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네트워크 마케팅 왜 해요? 크라운 다이아몬드 왜 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으니까 우리 크라운 다이아몬드 되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최고 직급이 된다는 거, 크라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직급이 된다는 건요. 월 소득 2억에서 3억 정도를 벌어들인다. 그런데 월 소득 2억에서 3억 정도를 벌어들일 건데 일을 하지 않고도 벌어들일 수 있다. 그것이 네트워크가 주는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벌어가는 사람이 리그퓨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비전이고 저는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업의 리더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저 은퇴자를 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실제로 만난 적은 들은 적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H사, 뭐 N사, A사 뭐 이런 데는 정말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은퇴자들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이제 막 생기거나 아직은 멤버 수가 작거나 이런 회사들 중에서는 저는 은퇴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리그퓨어라고 하는 회사의 큰 비전을 봤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직 굉장히 작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은퇴자가 존재했다. 진짜 놀라운 일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은퇴할 수 있지? 어떻게 지금 이 정도의 멤버십을 가지고 제가 전 회사에 누적으로 제가 멤버 수가 5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리그퓨어라는 회사는 회사 전체 멤버 수가 10,000명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은퇴하지 못했어요. 사실 큰 돈은 벌었지만 내가 손을 떼면 조직이 무너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은퇴하지 못한 거고요. 여기에 계시는 저희 크라운 다이아몬드 임명한 스포너님 같은 경우에는 멤버 수의 누적은 저보다 작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은퇴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집을 사고 팔고만 하시는 진짜 실제로
은퇴할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계신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비전이었다. 저는 결국에 그걸 하고 싶기 때문에 현재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비밀이 뭘까? 이제 이런 고민을 제 입장에서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 회사에서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도 필드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리크루팅을 할 때 저는 그런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200만 원 택사인 받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2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 원이라는 자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일인데 200만 원을 쓰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걸 충분히 설득시켜낼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고 자체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200만 원 무조건 투자하셔야죠. 200만 원 저 믿고 하세요. 제가 무조건 세상을 성공하게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되게 스스럼 없이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00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투자를 받는 게 또는 제품을 쓰게 하는 게 리크루팅을 하는 게 사인업을 받는 게 어렵지 않았다고요. 근데 조직 구축에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그물을 치는 사업 맞나요? 우리는 이렇게 그물을 칩니다. 저는 200만 원 사업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사인을 되게 잘 받아냈었어요. 근데 저와 똑같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더라. 그러면 도대체 만약에 이 검정색 펜으로 그린 이 사람들이 사업가라고 본다면 이 빨간색으로 제가 줄을 치는 사람들은 소비자가 됩니다. 근데 저는 전 회사에서 거의 사업자의 비중이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은 그 회사도 그렇게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들 90%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임명한 스폰서님의 바이너리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왜 소득이 무너지지 않지? 왜 한 번 올라선 그 소득에서 떨어지지 않지를 봤더니 이렇게 사업자들을 통해서 그물을 쳐놓은 이 그물망은요. 그물이 이렇게 넓잖아요. 아무리 큰 고기가 들어가도요.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리뷰표에서 얘기하고 있는 반드시 소비자들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그물들이 사업자와 소비자를 겹쳐주게 만들므로 인해서 굉장히 바이너리를 또 나의 그물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소득은요. 사업자들을 통해서 유입되지만 소비자들을 통해서 지켜지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바이너리 안에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공존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앞으로의 플랜입니다. 은퇴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이걸 하셔야 돼요. 사장님들이 소비자를 굉장히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무조건 200만 원짜리 사인 받는 사람 만나지.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3점이라고 하는 이 꼭대기에 서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리크루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10명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때로는 제품을 하나 쓰는 사람, 2개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업자들의 유입이 되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조직에 대한 걸 이렇게 좀 촘촘하게 탄탄하게 구축을 좀 해볼 건데 우리 사장님들이 가입할 때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우리 사장님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추천 조직과 후원 조직에 대한 이해예요. 아직도 이 개념 자체가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추천 조직과 후원 조직에 대한 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소득을 극대화시키면서 비즈니스 플랜을 안전하게 튼튼하게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추천 조직과 후원 조직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내가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내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내가 사업을 진행할 건데요. 나한테는 누가 있어요? 스폰서라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죠? 항상 누구한테든 저한테도 사장님한테도 스폰서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있습니다. 자, 스폰서로부터 내려온 이 조직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후원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나를 기준으로 라인은 이렇게 2개밖에 만들 수 없고요. 스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스폰서도 이쪽에 반대 라인이 존재하겠죠. 자, 스폰서가 나의 하선에 누군가를 추천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추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스폰서가 나의 하선에 이렇게 소비자를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을 했어요. 제품을 쓰는 사람이에요. 또는 사업자일 수도 있겠죠. IBO가 될 수도 있고 멤버가 될 수도 있고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런데 스폰서 추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후원인을 적고요. 가입을 할 때 추천인을 적어요. 추천인이 실제 추천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조상원 스폰서님이에요. 그리고 후원인은 자, 요 사람이 가입을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 지금 요 그림의 형태로 가입을 하는 거면 추천인은 조상원, 그죠? 추천인 조상원의 후원인은 누구예요? 여기가 조예진의 자리죠. 후원인은 조예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추천자가 나의 위에 있는 업라인의 스폰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으키는 볼륨은 나한테 뭐다? 후원 조직이다, 후원 조직. 자, 그러면 이 사람 밑에도 나는 자리가 없으니까 내가 추천한 사람도 이렇게 가입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여기 소비자 이름이 개똥이라고 할게요, 개똥이. 네. 자, 그러면 이 사람, 여기는 유성우라고 할게요, 제가. 네. 자, 그러면 내가 파란 색깔로 가입시킨 이 사람은 추천인이 어떻게 되죠? 추천인 조예진의 후원인은 개똥이가 되겠죠. 유성우 사장님의 자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위치는 추천인은 조예진, 후원인은 개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자리의 위치가 여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봤을 때 나의 좌우에 퀄리파이드라고 하는 걸 형성해 주는 사람이 있죠. 제가 좌우에 100BB를 써주는 내가 직접 추천한 IBO가 100점을 써주는 한 명 한 명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걸 충족하는 사람은 그림상 나한테 그림상 1번으로 보이는 이 사람이 아니고 실제 나의 추천으로 제일 첫 번째 들어간 IBO로 등록을 했으면서 100BB를 유지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나의 좌우의 퀄리파이드를 맞춰주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걸 사장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바로 밑에 있는데 이 사람이 오토십을 안 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밑에 내려가다가 내 추천인으로 들어간 누군가 그 한 사람이 오토십을 하고 있어도 이쪽 라인의 100BB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오토십을 하지 않아도 유성우 사장님 한 명만 저는 오토십을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이 사람도 누군가를 가입시킬 수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또 얘도 누군가를 가입시킬 수 있잖아. 그 여기서 BV가 일어날 수도 있겠고 또 이 사람도 이쪽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입시킬 수 있잖아. 자, 이렇게 빨간색의 볼륨이에요. 그럼 유성우 사장님은 조직이 굉장히 크니까 유성우 사장님이 여기다 이제 박정화 사장님을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박정화 사장님의 산하에 막 다이아몬드가 엄청나고 이렇게 볼륨이 막 커졌어. 이게 지금 저의 조직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한테 후원 볼륨이라고 불러지는 것들이고요. 얘는 추천 볼륨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에요. 파란색의 동그라미들은. 자, 근데 우리가 승급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자, 아무것도 다 문제되는 게 없어요. 자, 우리가 커미션이라고 하는 거, CV, 우리가 돈을 지급받을 때는요. 스폰서에 의해서 후원이 내려온 사람들의 모든 볼륨도 저한테는 합산이 된다, 안 된다? 무조건적으로 다 합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가 소비자를 후원을 주든 사업자를 후원을 주든 내 하선에 누군가를 등록시켰다는 건요. 진짜 스폰서한테 가서 절하셔야 될 일이에요, 사람이. 내 바이너리를 내가 아닌 타인이 키워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 사람은 조상호 스폰서님의 가이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겠고 나는 유성호 사장님과 또 함께 협력을 해서 팀을 만들어 가겠죠. 그러니까 스폰서가 후원을 내리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스폰서가 후원을 줬을 때 이 볼륨으로 인해서 나의 커미션 지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더 감사한 거다. 자, 그런데 우리가 승급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저희의 승급은 사장님들 제발 모르시면 우리 이 수첩이 진짜 잘 돼 있거든요. 이 수첩이 제발 부디 네, 이것 좀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승급에 대해서 맨날 스폰서한테 볼륨이 어떻게 돼요? 이거 물어보지 마시고 이거 한 권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승급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실버 가볼게요, 선생님. 실버. 내가 실버가 되고 싶어. 내가 실버라는 직급이 되고 싶은데 여기에 그럼 조건이 뭐가 나와 있냐면 실버가 되려면 실버는 최소 소실적 1500 BV에 여기가 보이나 모르겠네. 여기 보이나? 추천 조직 2000 BV를 충족을 해야 되고 한 레그 상하는 1500 BV가 돼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우리 회사의 실버라고 하는 직급을 성취하는 기준이에요. 그럼 실버가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사장님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볼게요. 소실적 1500이라는 건 뭐예요? 나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자, 추천 조직 2000이 나오면서 소실적이 1500이 충족되면 돼. 실버라고 하는 직급은.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일 수 있겠죠. 요 기준이 내가 이렇게 직접 추천한 사람이야. 파란색 추천 조직.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 스폰서가 추천한 사람 아니고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이 자, 소실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좌우 중에 더 큰 쪽을 소실적이라고 말해. 그럼 여기는 지금 좌우의 밸런스가 똑같잖아. 그러면 최소 소실적이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이쪽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소실적 기준이 1500이 넘었죠? 그러면 하나의 소실적 기준은 지금 충족이 이미 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봐야 될 조건이 뭐냐면 추천 조직 볼륨이 2000이 되면 돼. 그거는 좌우를 합산합니다. 추천 조직은 좌우를 합산한 볼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추천 조직 중에서 후원 조직을 빼고 자 그러면 1500, 1500에 추천 조직으로 들어와 있는 이거 두 개를 합산했더니 점수가 몇 점이에요? 3000점이잖아. 그쵸? 그러면 추천 조직 2000점의 점수를 넘었다 안 넘었다? 넘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좌우에 한 명 한 명 1500점의 리즈백을 한 명 한 명 리크루팅을 하면 실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예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이 실버부터가 사장님들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실버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실버는 나는 사업을 할 마음이 없었어. 선점을 했네. 사업을 할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저희는 추천을 주는 걸 제가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사업할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는 굳이 추천을 주거나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장님. 내 추천자들을 꼼꼼히 잘 키워나가야 우리가 모두가 조직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자, 내가 사업을 할 마음이 없었어. 근데 스폰서가 내 하선에 나를 피해서는 사업이 안 되니까 내 하선에 사람들을 추천을 했대요. 사업이 막 진행이 됐겠죠. 그 여기에 뭐 한 예를 들면 만점이 쌓여있다고 그냥 가정할게. 한 10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제품을 쓰더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기에 만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쌓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때요? 내가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조직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선점이라는 걸 하면서 내가 100BB 오토십을 잘 했기 때문에 누적이 됐겠죠. 100BB의 오토십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누적 점수를 받지 않았겠죠. 그러면 나는 오토십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조직은 생겼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나와서 지금 현재 실버를 어떻게 가야 되냐는 거예요. 왜? 여기가 후원 조직이잖아. 이런 경우를 우리가 후원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 경우.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실버를 가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야 돼요? 내가 100BB가 돼야 된다. 그리고 좌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퀄리파이드. 내가 직접 등록한 IBO 한 명씩이 존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쪽에 적어도 내가 한 명을 추천해서 사업자 아니어도 상관없죠? 100BB를 쓰고 있는 100점을 쓰는 IBO 한 명을 나의 추천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실버라고 하는 걸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갈 건데 자, 이 사람은 여기가 엄청나게 큰 대실적이네요. 엄청나게 큰 대실적이니까 한쪽 실적으로 조실적과 추천 조직만 충족이 되면 이 사람은 실버가 됩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내가 한 명의 가입을 시킬 거예요.
한 명에 가입을 시킬 거야. 자, 여기에 내가 1500 BV라고 하는 점수를 등록을 했어요. 내 추천이네요.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 여기에 만점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실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경우 아직 실버가 안 된다. 왜? 여기서는 1500, 1500을 내가 좌우에 한 명씩 했더니 소실적인 1500만 되니까 실버가 됐어. 근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선정을 했고 후원 조직이 있는 경우 아직 실버가 안 됐어. 그 차이가 뭐냐? 자,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의 조직 볼륨이 여기는 1500이고 여기는 100이야. 그럼 합산하면 얼마예요? 1600이에요. 1600. 1600. 자, 그러면 1600이니까 추천 조직이 2000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몇 점이 플러스가 되면 돼요? 400점. 400점이 플러스가 되면 추천 조직이 2000점이 되겠죠? 추천 조직이 2000점이 될 건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 400점을 더 사버려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님. 1500을 산 사람에다가 내가 주문을 더 받아서 400BV의 볼륨을 더 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내가 1500이 있는 데다가 400을 더 사. 그런 경우 실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추천 조직 2000점을 했지만 실버가 안 된다고. 왜요? 한레그 상한이라는 게 있어요, 자님. 이게 뭐예요? 실버에 대한 한레그 상한은 내가 직접 추천한 이 사람의 전체 조직이 한 레그에 1500을 넘으면 안 된다고. 자, 그럴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더 레그를 펼쳐서 한 명을 더 가입을 시켜서 여기에다 400을 넣으면 한 레그가 1500밖에 안 됐죠? 그리고 여기에 400이 따로 들어왔죠? 이걸 합산해서 이 세 가지가 합산돼서 추천 조직 2000이 되면 이거는 실버가 된다. 아까 전에는 여사님 봐 보세요. 자, 후원 조직으로 실버를 갈 때와 추천 조직으로 실버를 갈 때 이 그림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일한 건 어떤 게 더 적어요? 이게 훨씬 적어요, 사장님. BV상으로 봤을 때. 왜요? 이거는 내가 좌우에 한 명 한 명을 추천하면서 내가 3000점을 발생시킨 실버예요. 근데 여기는 내가 선점이라고 하는 걸 했다는 이유로 한쪽 레그를 하지 않고 총 2000점만 발생시켜서 승급했다고. 1000점을 덜하고도 실버가 된 거라고요, 사장님. 그게 후원 조직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 하선에 후원 조직으로 누군가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영향을 나한테 발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그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승급이라고 하는 조건에 대한 대실적은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작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요, 전 회사에서 제가 승급이라고 하는 걸 할 때요. 제가 만약에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직급을 간다. 그러면 이쪽에 80명, 이쪽에 80명이 그 주에 같은 주차에 정확하게 맞물려 떨어지면서 그 주차에 같이 양쪽에 80명이 들어와줘야 돼요. 80명이 들어오면서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플래티늄 이상이 돼줘야 돼. 양쪽 레그에 20개가 들어와야 되고 이 밑에 있는 사람, 이 밑에 있는 사람이 다 양레그를 무조건 펼쳐서 충족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양레그를 펼쳐서 충족이 되는 사람들이 다 양쪽 레그를 펼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맞물려 떨어져야 이게 만약에 후원 조직으로 있다. 그러면 아예 승급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 플래티늄이 스폰서에 의해서 추천되어진 사람이면요. 우리는 아예 승급에 영향을 미치질 않는다고. 안 된다고. 이 사람이 스폰서에 추천할 경우에는 아예 승급 자체가 불가능해요, 사장님. 근데 우리 회사는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양쪽이 내가 아무리 큰 대실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승급을 하는 그 주차에는 이게 동시에 이렇게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 주에. 사람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 같은데 하긴 했다. 제가 일단 어쨌든 이만큼 큰 직급에 가고 승급이라고 하는 걸 한다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요. 리그퓨어가 가지고 있는 후원에 대한 개념이요, 사장님. 자, 이만큼이 다 후원이라고 볼게요. 사장님들이 진짜 선점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다 가만히 있었는데 막 이만큼이 스폰서에 의해서 막 볼륨이 다 생겼네? 그랬을 때 우리는 소실적, 추천 조직, 한레그 상한 이 모든 게 한쪽으로만 다 맞아 떨어져도 만약에 이 주차가 여기에 사장님들이 10,000명이 있어. 그냥 계속 볼륨이 쌓이고 있네. 근데 내가 승급을 하고 싶은 그 주차에 여기에는 볼륨이 안 들어왔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다이아몬드를 가야 되는데 우리가 14개, 14개인데 이쪽에선 볼륨이 안 움직여졌어. 그런데 14개, 14개 두 레그가 사장님들이 14개, 14개가 이 한쪽으로만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그래도 우린 다이아몬드가 돼요, 사장님. 그게 차이가 있다고. 이쪽 레그가 그 주차에 같이 활동을 해주지 않아도 우리 승급을 한다고요. 리브퓨어가 주고 있는 3점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는 엄청난 거더라고요, 사장님.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 내가 큰 대실적을 갖고 있을 때는 반대쪽에 대한 볼륨이 소실적, 추천조직, 한레그 상황만 맞춰지면 사장님들은 언제든지 승급이라는 걸 할 수가 있다. 한 레그 상한이라고 하는 건요. 그 개념을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런 거예요. 한 레그 상한이라고 하는 건 실버 때는 좀 사장님들이 이해가 쉬워. 자, 골드를 볼게요. 골드. 골드는 소실적 3,000점이에요. 골드는 소실적 3,000점에 추천조직 4,000점에 한 레그 상한이 3,000점이에요. 자, 한 레그 상한이라는 건 여사님 이걸 말해요. 저한테 AB가 있죠. 자, 이쪽에 제가 유성호 사장님 한 명을 추천했어요. 자, 유성호 사장님 조직에서 3,000점이 발생을 했어. 이게 이 사람을 통한 유성호 사장 밑에는 박정호 사장님도 있고 백슬기 사장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로부터 일어난 유성호 사장님의 계보에서 나온 모든 볼륨의 합을 한 레그라고 말해요. 한 레그. 유성호 사장님으로부터 연결된 모든 레그. 박정호 사장님이 저의 추천이 아니잖아. 유성호 사장님의 추천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내가 추천한 유성호 사장님으로부터의 모든 조직의 볼륨의 합. 그걸 우리가 한 레그 상한이라고 말을 해요. 한 레그 상한이 왜 있냐? 만약에 한 레그에 대한 상한을 주지 않으면 유성호 사장님 쪽으로부터 4,000점이 다 나왔네? 그래도 우리는 승급을 해. 그러면 AB라는 존재가 존재하진 않아요. 우리가 적어도 추천인 둘은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한 레그라고 하는 상한이 걸려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레그를 무한도적으로도 우리가 직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쪽이 같은 주차에 볼륨이 같이 들어오지 않아도 승급을 할 수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레그라고 하는 상한을 걸어줘야 적어도 A, B 두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직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레그 상한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골드를 가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골드를 가려면 내가 한 명을 추천을 했네. 자, 여기에는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낙연 사장님을 추천했다고 볼게요. 자, 이낙연 사장님을 내가 이렇게 추천을 했어. 그럼 이낙연 사장님이 1,500볼륨을 본인이 했네. 그리고 본인이 한 명을 추천했네. 제가 한 게 아니고 내 파트너가 있어요. 내가 한 일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낙연 사장님이 추천한 누군가의 합의, 이건 이낙연 사장님으로부터의 한 레그 조직이에요. 이렇게 추천된 사람은. 그러면 이쪽이 3,000점이 됐겠네요. 그죠? 그리고 유성호 사장님이 박정화 사장님을 추천했어. 그러면 유성호 사장님이 자기 볼륨 1,500을 하고 여기도 박정화 사장님이 자기 볼륨 1,500을 했어. 그러면 여기는 3,000점 합산 3,000점이 됐네요. 자, 이렇게 되면 골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합산 3,000이 됐네. 자, 이 경우 왜 골드라고 하는 직급이 승급이 됐냐? 자, 좌우를 봤을 때 어디가 소실적이에요? 똑같아. 그러면 최소 어느 쪽이든 가장 작은 쪽이 3,000을 충족하면 되니까 양쪽이 3,000을 다 충족하고 있으니까 이건 충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추천 조직은 뭐라고 했어요? 좌우에 대한 합산. 양쪽을 합쳤더니 몇 점이에요? 6,000점. 그리고 한 레그 상한이 내가 추천한 게 누구예요? 유성호 한 명, 이낙연 한 명이야. 그죠? 그럼 유성호 한 명, 이낙연 한 명이었기 때문에 한 레그에서 3,000점까지 넘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넘치는 건 상관이 없지만 한 레그에서 3,000이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 골드라고 하는 직급이 승급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골드가 됐는데 또 얘도 똑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또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한 레그가 스폰서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형성된 레그가 있어. 그러면 나는 골드를 갈 거야. 자, 여기가 후원으로 또 내려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후원 또는 뭐 추천일 수 있어요. 후원 조직일 수도 있고 내가 오랜 시간 선점이라는 걸 해서 추천 조직으로 내려온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럼 이 사람인 경우 이쪽만 들어오면 되겠죠. 여기가 굉장히 크게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크게 있다라고 볼 때는 소실적이 3,000이 최소 돼야 되잖아. 근데 나 이쪽에 점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1,000점이 있대.
여기에 없고 이쪽에는 없고 작은 큰 쪽에 1000점의 점수가 있어. 그게 대실적이에요, 소실적이에요? 그건 대실적이 아니라고 사요. 1000점이 있는 건 대가 아니야. 자, 여기에 1000점이 있는데 그게 내가 큰 대가 있다라는 걸 설명한 걸로 착각을 하고 이쪽에 3000점만 들어오면 나 골드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아니다 하사님, 이건 아니다. 왜? 지금 여기 누적으로 1000점을 갖고 있어. 이쪽에 3000점이 이번 주에 들어왔어. 어디가 소실적이에요, 사님? 어디가? 여기가 소실적 됐잖아. 이쪽에 3000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걸 골드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아니다. 소실적의 기준은 뭐다? 작은 쪽. 그럼 여기가 지금 소실적이 됐네? 여기가 소실적이 됐으니까 최소 여기에 2000점은 더 들어와서 합산을 하든지. 아니죠. 이게 이번 주에 들어온 게 아니니까 이번 주에 들어온 게 최소 여기도 3000점을 충족해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승급이라고 하는 걸 할 때는 큰 대에 의해서 한레그만 해서 승급을 하는 경우는 진짜 큰 한레그를 가지고 있을 때 최소 내가 승급을 하려고 하는 볼륨 이상 거기에 소실적 이상의 볼륨을 크게 갖고 있을 때 그게 소실적으로 작용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대실적에 대한 중요성을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이 바이너리 마케팅이요. 두 라인이라 사장님들이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아요. 간단하고 쉽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걸 꿈꾸고 돈을 벌려고 이 일을 하는 건데 우리 사장님들 이거 알잖아요. 그죠? 이런 마케팅 우리 하고 싶지 않아서 두 라인을 하고자 하는 바이너리라고 하는 이 마케팅으로 온 거잖아요. 요즘에는 이 마케팅 하고자 하는 사람 없는 거잖아. 어렵다라는 거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 바이너리라고 하는 걸 잘못 배우다 보면요. 한 레그를 스폰서가 내려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장님. 적어도 두 라인을 내가 운영하지 못하고 성공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럴 수 없어. 절대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저희가 직급자들 리크루팅 가면 저는 그래서 뭐 타사의 직급자였다 이런 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직급자분들 이렇게 리크루팅 가면 그럼 한 줄은 다 해주시나요? 한 줄을 누가 해줘요, 사장님? 내가 하는 거지, 내 사업인데. 두 줄도 하지 않고 내가 월 2억, 3억을 번다? 못 벌어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장님들이 절대적으로 이 대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키우는 역량을 함께 발휘를 해줘야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이제 이걸 하다 보면 그러면 나는 누구 추천으로 가입시켜야 돼? 맨날 이 고민 때문에 그렇게 스폰서랑 싸워. 제발 이걸로 지금 싸우지 마시고요. 사장님, 그냥 내 추천은 내가 하는 거야. 내 추천은 내가 가입을 하는 건데 자, 조직을 좀 탄탄하게 짜려면 정답은 없어요, 사장님. 조직을 짜는 데에 있어서 이 방법이 맞다, 틀리다 그런 정답이라는 건 존재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추천을 주는 걸 굉장히 저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볼게요. 예를 들면 이쪽에 뭐 이나정 사장님이 있고 여기에 유성호 사장님이 있다고 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팀을 구축을 해 나갈 건데 자, 이나정 사장님이 요 지금 빨간색은 소비자예요. 제가 표시하는 건 소비자. 여기는 뭐 사업자. 네, 이런 기준으로 한번 내려갔다고 볼게요. 자, 내가 누군가를 추천을 했어요. 근데 아직은 내가 추천한 이 사람이 이 빨간색이 사업을 할지 소비를 할지 잘 모르겠어.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누가 사업자일지 모르잖아. 뭐 팩을 내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뭐 하나만 써본 사람일 수도 있고 저는 이 사람이 불분명할 경우 사업을 할지 소비를 할지 불분명한 경우에는요. 이 사람의 추천을 제가 가져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 소비자예요. 소비자. 100BB 쓰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의 추천을 왜 저의 추천으로 가져오냐면 사람들 내리 추천하시잖아요. 내리 추천 잘. 자, 만약에 이나정 사장님 추천해놓은 요 소비자한테 이렇게 만약에 제가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저는. 왜? 이분한테 이 사람이 지금 소비를 할지 사업을 할지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추천을 걸어줬어. 그럼 이 사람은 이쪽에다가 자기 퀄리파이드 100점 100점을 맞춰야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추천을 걸어주게 되면 이 사람이 실제 추천한 그 다음에 가입된 이 사람은요. 여기로 연결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내가 추천한 이 사람이
오토십을 안 하겠대. 그럴 수 있잖아요. 나 제품 하나 써봤는데 나는 굳이 뭐 매달 100점을 쓸 저기까지는 아니고 필요할 때만 사서 쓸게. 이런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오토십을 안 해요. 그럼 누구한테 문제가 생겨요? 이낙연 사장님이 고이고이 만들어놓은 이 사람의 한쪽에 퀄리파이드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어차피 또 다른 한 사람을 그때 가서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위에 있는 사람한테 추천을 줘버렸네.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은 근데 얘는 오토십을 잘 하네.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이 밑에 오토십을 잘 쓰고 있는 사람이 퀄리파이드 충족도 안 되면서 붕 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할지 사업을 할지 모르는 미지수의 사람을 저는 파트너들에게 추천으로 내려주지 않습니다, 사장님.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좀 미지수다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다 내 추천으로 가입시켜. 내 추천으로 그냥 다 가입을 시켜 놓으시고요. 나중에 사장님들이 이 사람이 정말 서로 협력을 해서 만약에 같이 갈 수 있다. 그러면 동의하에 추천인을 변경하는 건 밑으로 내려주는 추천인을 변경하는 건 본사의 허가하에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차후.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 사람이 6개월 뒤에 사업을 할지 1년 뒤에 사업을 할지 그건 모른다. 자, 근데 누가 봐도 유성호 사장님이 사업자네요. 누가 봐도 유성호 사장님이 사업자인데 제가 시크릿에서 전 회사에서 뭐 네트워크를 했던 사람이거나 또는 이 사람은 정말 네트워크로 너무 간절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유성호 사장님, 뭐 박정아 사장님, 백세기 사장님 뭐 이렇게 내려가겠죠. 근데 여기가 다 전 회사에서 오신 이제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 그런 경우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알고 있고 이 사람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함께 성장시켜내야 되고 오토십도 꾸준히 할 사람이고 예를 들면 네트워크에 대한 인지도도 좀 있고 우리랑 함께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사람이면 그런 경우에는 제 추천으로 가입시키지 않아요, 사장님. 왜? 적어도 박정아 사장님, 백세기 사장님 시스템에 나오고 있는 리더들, 누군가를 키워낼 수 있는 리더들, 뭐 그거 하는 애들도 누군가 있겠죠. 그런 누군가에게 가장 밑에 조직에 추천을 연결한다. 이게 내리 추천인 경우, 이게 내리 추천인 거예요. 무작위로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줄줄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가는 게 내리 추천이 아니고 그 사람을 적어도 받아서 케어하고 키워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경우에 추천을 줄 수 있다. 그래야 조직이 안 무너져요, 사장님. 그래야 이 사람도 오토십을 잘 쓸 거고 백세기 사장님 화선으로부터 만들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오토십을 잘 쓸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함께 협력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오토십이 깨지지 않고 라인이 끝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 이해하시나요? 그런 개념으로 사장님들이 이해를 하셔서 추천과 후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 성도 몰라, 이름도 몰라 이런 사람들한테 내리추천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나중에 구멍이 뻥뻥뻥 뚫리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오토십 쓰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는 처음에 사장님들의 소비자들을 사장님들의 각자 추천으로 A라인이든 B라인이든 사장님들의 각자 추천으로 가입시키기를 제가 굳이 강조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적어도 사람은요. 내가 추천을 해놓은 사람들, 나의 추천으로 들어간 사람들을요. 관리를 하게 돼 있어. 이것도 사장님들에게 저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렇게 그물을 짜는 일을 한다. 그물을 짜는 일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들이 그물을 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소비자들을 그 중간에 틈틈이 끼워내서 성장시키는 일을 해내봐야 그물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진다. 제가 사장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순간에 1억을 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장님. 이번 달에 1억 벌었어. 예를 들어서 벌었다 칠게요. 근데 다음 달에 10원도 못 벌어. 그런 조직은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달에 1,000만 원을 벌었으면 다음 달에도 900에서 1,000만 원을 벌어야 그게 조직을 짰다고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러려면 적어도 내가 직접 추천한 소비자 30명 정도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임명환 스폰서님께서 완벽하게 은퇴한 이유다. 임명환 스폰서님이 완벽하게 은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상환 스폰서님이 임명환 스폰서님의 직추예요. 이승희 사장님이 임명환 스폰서님의 직추입니다. 그럼 조상환 스폰서님의 일대가 누구예요? 저예요. 그럼 임명환 스폰서님한테 유성호 사장 중점을 찍는 유성호 사장님이 몇 대예요? 3대예요. 우리 제너레이션 몇 대까지 나와요? 10대까지 나와요, 사장님.
그렇기 때문에 추천은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이런 사람한테 무작위로 주는 게 아니라 서로 협업을 하고 팀워크를 맞추고 서로 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끼리의 추천을 연결해가는 게 내리 추천인 거지, 무작위로 그냥 소비자든 아니든 오토십을 할 사람인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 막 추천을 걸어주는 건 사업이 아니다. 그건 내려준다고 사업 잘할 것 같죠? 절대 내려준다고 사업하지 않아요, 사장님. 만약에 내리 추천을 준다고 한쪽 라인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사업을 할 사람 같았으면요, 제가 전 회사에서 제가 크라운이 되면서 연봉 7억 이상을 찍을 때 제 위에 스폰서가 몇 명 있었을 것 같아요? 다 없어졌어요, 사장님. 그런 사람들. 한 레그 크다고 절대 사업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인드가 되어져 있는 사람끼리의 라인을 연결해가는 연습을 하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하고, 그게 사장님들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내는 방법이기도 해요. 아, 이 사람은 이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런 감이 와요. 아, 이분은 충분히 책임감이 있고 카톡방에서 나와 함께 시너지도 일으켜줄 수 있고 누군가를 줌으로 인해서 책임감 있게 키워낼 수 있고 그만큼의 역량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주면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냅니다. 근데 얘가 지금 안 움직이는데 아, 내가 이거 한 명 붙여주면 얘는 반드시 할 거야. 안 한다고요, 사장님. 이미 하나 받으면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리더가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있을 때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스폰서한테 사람 하나 받았다 칠게요. 예를 들면 내가 아직 역량이 안 돼. 내가 역량이 안 되는데 사장님들 하선에 조상원 스폰서님 같은 파트너 하나 받았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이분을 위해서 사장님들이 조상원 스폰서님 정도 되시는 분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을 대신해서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어, 리크루팅을 해줄 수 있어. 그럼 결국에 이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 그래서 그릇의 사이즈가 커져야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사람도 담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무조건적으로 내 밑으로 사람 주세요, 그런 욕심내지 마세요, 사장님. 내 밑으로 사람 주면 뭐해? 내가 사람을 못 키워내는데, 내가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데, 내가 카톡방에 움직이지 않는데,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들어와도요, 카톡방에 들어와서 사장님들의 행동이나 행실 다 봐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합니다. 아, 여기서 보니까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네? 아씨, 그러면 내가 지금 라인 잘못한 거 아니야?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위에 있는 스폰서들이 역량을 준다고 해도요, 내 바로 위에 있는 스폰서에 대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만약에 내가 그 실제 추천인이 되면, 저는 전 회사에서 그런 경험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직접 추천한 스폰서가, 나를 추천한 스폰서가 일을 안 해. 6개월 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른 잘하는 사람 찾아가요, 사장님. 정말 네트워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리더가 되고 사장님들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면 주지 말래도 스폰서가 사람 줍니다, 사장님. 제발. 제발 데려가서 키워주라고. 우리도 힘드니까. 근데 그만큼의 역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자꾸 뭔가를 바라기만 한다? 스폰서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만큼 큰 사람을 받았어. 나는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받으면 그만큼을 해줘야 돼요, 사장님. 인생을 산다는 건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없는데 커다란 덩어리만 받았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지켜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팀을 만들 때 내가 진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걸 선택해서 진짜 큰 성공, 제가 말하는 성공은 여사님 유지되는 성공이에요. 한순간의 성공 말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유지되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사장님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의 실력과 반드시 나의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스폰서의 대가 지불은 팀의 대가 지불 아니고요, 나의 대가 지불이요. 그걸 하지 않고는 성공이라는 건 절대 오지 않아요. 당연히 이 사업에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이 빨리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부업이라서, 부업인 거 알아요, 사장님. 저 부업으로 하는 것도 말리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똑같은 부업의 시간을 쓰더라도요, 남아있는 시간을 정말 정성스럽게 쓰는 사람이 있고요, 남아있는 시간조차도 쓸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사장님. 저는 우리 사장님들이 부업을 하든 본업을 하든 얼마나 이 사업에 있어서 사장님들이 간절하고 정말 꼭 이 사업을 통해서는 내가 끝까지 성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느냐, 그거에 대한 차이는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승급비에 대한 거 이런 것까지는 다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우리 사장님들께서 우리가 지금 가장 핫한 게 리즈백 클래스입니다.
우리는 리즈백 클래스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우리는 승급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이거 할 건데 사장님들 바이너리에 막 리즈백 엄청 많이 들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쵸? 매일매일 리즈백 사인이 쏟아지면 좋겠는데 리즈백 사인이 안 나오잖아. 그 왜 안 나올까? 문제가 뭐예요, 사장님? 문제? 그럼 우리는 왜 도대체 남들은 리즈백을 사인을 받고 내 하선의 리즈백으로 저렇게 들어가면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난다고 하고 엄청나게 많은 비포 앤 애프터가 만들어지면서 들어갔다가 나오면 말을 못했던 사람들도 말을 하고 그 비포 앤 애프터를 가지고 SNS에 광고 활동도 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게 어디에 차이가 있냐면요. 사장님 씨앗을 얼마큼 뿌렸냐에 차이가 있어요. 리즈백의 사인업을 받아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고. 그 한 명의 리크루팅을 위해서 제일 처음에 뭘 했을까요? 제일 처음에 말할까 말까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소비자 구축을 했다. 어떤 소비자? 가입도 안 해주는 소비자. 제품을 쓸지 말지도 고민하고 야 뭐 네가 하니까 나 리퀴드 클렌즈 그거 뭔지 모르지만 하나만 먹어볼게. 이렇게 나를 무시한 듯한 말투로 가져가는 그 소비자들을 구축했다고 사장님. 이렇게 소비자를 통해서 제품을 노출시키는 거죠. 나는 이 사업을 하고 있어. 제품을 노출시키고 데몬스트레이션 해주고 우리가 시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제로 한 잔, 두 잔을 먹어보면서 효과를 보게 하고 그런 노출의 과정들을 수없이 많은 씨앗들을 뿌린 거라고요, 사장님. 그게 SNS가 됐든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됐든 이것들의 일들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뒤에서야 비로소 가입해서 그러면 나도 할인받아서 먹어볼까? 아, 오토십을 쓰면 10%가 더 할인돼?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들이 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장님들이 뭘 하셔야 돼요?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카톡방에 아침마다 오늘의 제품 스터디를 사장님들 공부하라고도 올려드리는 거지만 사장님들의 보기에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노출시켰던 이분들한테 매일 아침에 카톡을 보내드리라고 제가 그거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입의 가망국에 또는 제품에 또는 건강에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나의 소비자들을 몇 명에게 아침에 카톡을 보내면서 관리하고 있냐. 그 절차를 거쳐야 이 사람들이 그때 가서야 리즈백에 관심 가져요. 뭔진 모르겠는데 제품이 하나 두 개 먹었을 때 괜찮으니까 뭐 교수님이랑 하는 거라고 하니까 나도 한번 전 제품을 먹어볼까? 수없이 많은 이 두드리는 관리의 과정, 카톡으로 제품의 설명을 3, 40개, 50개 이상을 보냈을 때 이건 저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해서 리즈백은 뭐예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때까지 공을 들이는 거라고. 그게 리즈백 고객 하나가 생기는 순서예요, 사장님.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리즈백에 대한 관심이 보여질 때 뭐 해야 돼요? 빨리 비포 앤 애프터 사진 보내야죠. 근데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보낼 때마다 뭐예요? 스폰서한테 맨날 보내달라고 그러죠. 스폰서님 저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 없어요. 그거 좀 보내주세요. 그것도 사장님들의 정성과 노력에 대한 전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스폰서는 그거 왜 수집하겠어요? 오늘 당장은 안 썼지만 언젠가는 쓰려고 그거 수집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사장님들은 왜 그거 수집하지 않아요? 지금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차이예요, 사장님.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사업을 바라보는 정성에 대한 차이라고. 빨리 비포 앤 애프터의 사진을 보내주고 그 사람들의 체험 사례들 캡처 다 해놓으셨다가 개인 밴드에다 다 저장하세요. 저는 개인 밴드에다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 밴드에다 저장을 해놓으시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에게 물어볼 때 빨리 비포 앤 애프터가 전송이 돼야 그 다음에 나도 이렇게 먹으면 살 빠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관심을 통해서 리크루팅이라는 게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리즈백에 넣었다. 대박. 이 사람 알아서 교수님이 더 관리하겠지? 아니라고요, 사장님. 교수님이 관리를 하지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서브를 하셔야 돼요. 왜? 교수님은 전체적인 걸 관리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호전 반응이 있을 때 교육을 해주고 그분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호전 반응에 대한 이런 상담을 해주시지만 그분들이 잘 먹는지,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 또 해독하면서 힘든 건 없는지, 좀 개선된 점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물어봐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그 사람 뒤에는 고객이 반드시 10명에서 100명이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을 들이지 않아. 그냥 5주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무 관심이 없어. 그렇게 하고 끝나면 다 효과 봤다는데 왜 사장님은 효과 못 봤어요? 이런 코치한테 어떤 사람이 또다시 제 문의를 하겠냐고요.
절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툴들을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고객의 확보를 하는 거다. 거기에 요즘에 가장 많이 해야 되는 활동이 뭐예요? SNS 활동이에요, 사장님. 지금의 영업은요, 이제 더 이상은 지인 영업으로 되는 시대는 끝났다. 특히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모든 것들을 해야 돼요. 지금 누군가는 이미 다 블로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뭐 나의 온라인 마켓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유튜브를 하기도 하고, 나만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 유튜브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온라인에 건물을 짓는 이는요, 1년, 2년이라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반드시 그 뒤에 큰 성과로 돌아오는 것이 저는 온라인 마케팅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이 SNS를 할 때, 인스타그램 같은 걸 할 때 우후죽순 주먹국으로 하지 마라. 그것도 다 전략이 필요하다. 왜? 요즘에는 경쟁자가 너무 많거든요, 사장님. 지금은 경쟁자가 너무 많아. 그러면 내가 SNS를 할 때 내 계정을 사람들이 딱 들어와서 봤어. 그러면 나의 타겟은 누구냐고. 어떤 사람이 나의 피드를 봤을 때 이거는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느낌을 딱 줘야 돼요. 나의 타겟이 아이 엄마들이냐고. 나의 타겟이 아이 엄마들이면 아이들에 대한 정보가 많아야 되겠죠. 나의 타겟이 뚱뚱한 젊은 여성이야. 그러면 정말 예쁘고 젊은 여성들이 관심을 갖는 그거에 대한 컨셉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내 타겟이 네트워커야. 그럼 네트워커를 땡기려면 어때야 돼요? 내가 더 프로페셔널해야 되겠죠.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가? 예를 들면 내가 남자 전문이야. 난 남자들 복근만 만들어줄 거야. 그럼 적어도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호감을 가질 만큼의 바디가 되냐는 거죠. 그런 나의 컨셉과 타겟팅을 먼저 설정을 하고 나의 피드를 꾸며나가야 된다. 그냥 내 일상을 아무거나 하고 싶은 얘기나 그냥 쓰는 거 아니고 그건 영업이 아니에요, 사장님. 그런 피드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 사장님들이 그런 타겟을 정하고 전략적으로 광고를 해야 팔로워 수가 느는 거예요, 사장님. 팔로워 수가 많은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피드를 딱 갔을 때 내가 자꾸 누르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 글들이 있다고. 그러면 나는 타겟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가져갈 나의 피드의 컨셉은 무엇이냐를 사장님들이 정하셔야 된다고. 이것도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시태그 이용해야 되죠. 해시태그. 해시태그에는요, 동일하게 똑같은 글들을 많이 복사한다. 사장님들이 해시태그를 걸 때는 고정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리즈백 했다가 내일은 다이어트만 했다가 아니 해시태그는요 고정적으로 했을 때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리즈백 클래스 다이어트, 해독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치면 내 게시물이 제일 많이 나오도록 하는 건 꾸준히 고정적으로 똑같은 해시태그를 많이 쓸 때 상위에 제일 많이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컨셉, 어떤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알아볼 때, 해독을 알아볼 때, 미국표를 알아볼 때 어떤 해시태그를 이용할까라고 하는 심리를 이용하시라고. 그래서 사장님들이 해시태그도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상위에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다고. 그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알고 우리 사장님들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하루에 SNS 활동은요, 언제 팔로워가 제일 많이 늘어나냐면요, 꾸준히 할 때, 꾸준히.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게시물을 올렸어. 근데 내가 한 열흘 동안 기분이 안 좋아. 열흘 뒤에 또 올렸어. 안 봐요, 사람들은. 적어도 아침, 점심, 저녁 계속적으로 꾸준한 활동을 해서 게시물의 숫자를 팍팍팍팍 늘려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게시물을 딱 올리고 나면 뭘 해야 돼요? 적어도 나와 연결되어 있는 내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아이의 엄마들, 네트워커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든 게시물 딱 올리고 나면요. 그 사람들 피드에 가서 좋아요 미친 듯이 눌러야 돼요. 왜? 사람은 내 거에 좋아요가 눌러지면 누가 눌렀지 하고 들어와서 보게 돼 있거든. 그래야 내 글을 보지. 나 게시물을 올렸어. 남들이 봐줄 때까지 기다려. 안 본다고요. 내가 팔로워 수가 많지 않은데 누가 내 게시물을 봐요. 맨 리뷰표 하는 사람들만 보지. 근데 리뷰표 하는 사람들끼리 리크루팅 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사장님들이 지인 영업이 아닌 신규, 새로운 사람들의 명단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장님.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뭐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엄마들이라던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다면 저희 그 상무님이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그 유산균 거기에 2개 붙여가지고 엄마들 나눠주라고. 그런 거 선물하세요, 사장님. 그런 곳을 통해서 사장님들이 빠르게 데이터베이스, 새로운 사람들 이것들에 대한 신규 고객을 늘려가줘야 이 소비자 노출 빈도를 높여서 제품을 하나든 2개든 유산균 1개든 2개든 먹여보는 사람들의 빈도수를 높여서 사장님들 비즈니스를 하죠.
유치원 가는 딸한테 주세요, 사장님. 유상님 좋아하는 친구 하나 선물해 주라고. 가방에다 그럼 같이 넣어주면 되잖아. 애들 그런 거 선물해 주라고 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가 됐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제품을 어떻게 노출시키고 어떻게 알릴까에 대한 생각을 사장님들이 많이 하셔야 인맥이 없다, 지인이 없다. 요즘에는 사장님 지인으로 영업하는 시대 끝났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어떻게 새롭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내가 고객들을 확보하고 내가 빨리 소비자들을 나의 추천으로 많이 늘려서 이 사람들을 사업자들로 잘 키워내서 정말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나중에는 조직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구축을 할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장님들이 제가 나중에 SNS 활용 방법에 대한 건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차후에 좀 더 교육 내용을 알차게 해서 준비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사장님들이 보상 플랜을 제대로 알자. 그리고 내가 크라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핀까지 가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비자를 통해서 네트를 촘촘하게 짜야 한다. 그건 직급자도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도 누구에게나 필요한 스킬이다. 그리고 추천은 함부로 주는 게 아니라 내 추천으로 가입을 시켰다가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하고자 하는 그리고 명단이 겹치는 혹은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들끼리는 내리 추천을 한다. 오토십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연결할 수 있다. 근데 오토십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작위로 내리 추천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양쪽의 퀄리파이드는 반드시 IBO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100BB를 써야 한다. 그리고 자동 오토십은 BV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기억한다. 이런 것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키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사장님들이 그런 기초도 모르면 막 사람들은 리크루팅 했는데 수당 제대로 못 받아. 나는 분명히 여행 프로모션 달성했는데 왜 나는 몸값이 안 돼서 못 가. 스폰서만 붙잡고 난리쳐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적어도 우리 사장님들이 이런 기초적인 거는 아셔야 앞으로도 사장님들이 정말 큰 조직을 만들어가고 팀을 만들어가고 내가 리더가 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는 마음에 제가 오늘의 강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1시간 한 15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하셨을지 어떠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사장님. 꿈을 크게 꿔야 크게 이룬다고 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100만 원, 200만 원 벌 것 같으면 저는 이 사업하지 않아요, 사장님. 저는 리브퓨어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설 때 오늘 여기 접속하신 스스로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나 한 개라도 배우겠노라고 접속하신 오늘의 40명, 오늘의 사장님들께서 리브퓨어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들이 꿈꾸고자 하는 그 길에 제가 좀 더 앞장서는 사람이 될 거고요. 늘 발전하는 사람 될 겁니다. 적어도 우리 칼을 뽑았는데 리브퓨어의 3점이라고 하는 기득권을 잡은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 그들이 누군지 다 알아요, 사장님. 엄태욱 사장님 시크릿 리브퓨어 3점자인데 유성호 사장님 3점자인데 은혜랑 사장님 다이아몬드 됐다던데 채은이가 1호 다이아몬드였다던데 그리고 요즘에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뭐 정수채 사장님이라던데 최아람 사장님이라던데 다 알아요, 사장님. 밖에 선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이름이 거론될 때 사장님들이 세계 정상에 우뚝 서는 야 리브퓨어 그 사람 때문에 떴대. 적어도 이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사장님들과 그런 멋진 꿈을 이루고 싶고요. 그게 되는 그날까지 저는 될 때도 안 될 때도 늘 변함없이 똑같이 사장님들과 함께하는 사람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폰서님 짱이에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박 수고하셨습니다. 대박 완전 초대박 스포너님 보상 플랜 완전 다 조져주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네, 스폰서님. 자, 우리 사장님들. 우리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1년을 우리의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우리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달려왔는데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더 뛰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성공을 위해서 제가 좀 더 뛸 테니까 오늘도 필드로 나가셔서 성공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랄게요.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스폰서님.